그렇다면 실제 학비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원어민 교사 비율이 높으면 교사의 질도 무조건 더 좋다라고.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대학 입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부장입니다. 저희 저번에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기준 5가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말레이시아가 워낙 학비 차이가 좀 크잖아요. 연간 1,000만 원부터 사실 거의 4,000만 원 되는 학교까지 학비 차이가 이제 정말 크게 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이 학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정말 좀 비싼 학교가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탑티어 학교, 1티어, 2티어 맞아요.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2.5티어도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는 국제학교가 공식적으로 1티어, 2티어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 커뮤니티 상에서 맞아요. 학비나 인지도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편의상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표현에 가깝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간 학비가 초등 기준에서 한 3,000만 원 이상이다 하면 맞아요. 탑티어다, 1티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천만 원 정도다 하면 2티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1티어, 2티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명문학교를 나눈 등급이 아니라 그냥 학비로 편의상 나눠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면 실제 학비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지, 오늘은 시설, 교사, 학생 구성, 학제,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하시죠? 대학교 입결까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학비 외에 꼭 확인하셔야 될 추가 비용들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실제로 보내본 엄마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저희가 학교를 지켜보면서 느낀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시설을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부모님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직접 보셨으니까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이기는 해요. 그렇죠. 시설이. 예. 학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학교라고 해서 학교 생활에 필요한 기본 시설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요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이제 기준이 중간 정도에서 보시면 위로는 어느 정도 갖춰 있고 아래로는 조금 부족하고 이제 요런 차이를 보시게 될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가 건물이나 요런 데에 학교가 있는 곳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는 사실 좀 추천드리는 학교는 아니에요. 웬만한 국제학교들이 교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과학실, 운동장, 음악실이나 미술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비가 올라갈수록 요리하는 곳이 있는 곳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과학실도 좀 종류별로 좀 있더라고요. 요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설 규모가 사실은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있고요. 부모님들도 사실 이제 비싼 학교 딱 가시면은 규모에서 그렇죠. 진짜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 학교들을 답사하실 때 학교 시설을 좀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시설이 좋은 그렇죠. 학교를 보시게 되면 그 뒤에 학교들은 사실 하나도 안 보이시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도 좀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서 학교를 좀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교 시설을 보실 때에 학교 시설만 보시지 마시고 이 시설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영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공연이나 음악도 하고, 이제 방과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라면은 좋은 시설이 사실 추가되는 게, 거기에 맞춰서 학비 내는 게 사실 아깝지 그렇죠. 않은데. 가치가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좀 활동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연이나 음악도 굳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학교 수업만 하고 바로 집으로 가게 되면 학교에 좋은 수영장이나 대형 공연장이 있어도 이거는 사실은 사진 찍기에 좋은 좀 예쁜 배경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저희 아이 학교를 보낼 때 학비에 그 도서관 증축 비용이 포함이 돼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함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게 증축이 정말 멋지게 완공이 됐는데 저희 아이는 도서관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사실은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서, 학교가 물론 학비가 비쌀수록 시설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가 사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점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연령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시설도 킨더나 아니면은 이어 1, 2 이런 아이들은
좀 이용하기 쉽지 않죠. 방과후 맞아요. 수업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학비가 좀 높은 학교를 선택하시는 건 좀 괜찮긴 한데 무리해서 막 킨더부터 굉장히 좋은 학교를 보내시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을 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활동적인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7학년, 7학년부터 한 9학년 사이가 전체적으로 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교사 중요하죠. 네, 교사가 가장 중요하죠. 네. 학비가 높은 학교일수록 좀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학비가 올라갈수록 뭐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이제 영미권 출신 교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교사 인건비가 이제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학비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어민 교사 비율이 높으면 교사의 질도 무조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맞아요. 뭐 비싼 학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무조건 더 잘 가르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제학교 특징 중 하나가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은 2년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체류 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2, 3년 단위로 사실은 좀 이동이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몇 년씩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국가나 다른 국제학교를 이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해에 어떤 교사진이 좀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님과 학생의 만족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올해 학교들을 좀 보면서 느낀 거는 같은 학비 때 학교라도 원어민 비율보다는 학교 운영 시스템을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히 조금 전통이 오래된 학교들은 진짜 강점이 개별 교사의 능력에 좀 기대기보다는 학교 운영 시스템이 조금 그렇죠.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바뀌어도 이 학생의 학업이라던가 생활을 좀 어떻게 좀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를 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시스템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사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어민 교사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맞아요. 부장님도 국제학교 계속 큰아이 계속 보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나 인문 계열, 그 다음에 미디어, 공연, 그죠. 체육 같은 수업에서는 사실 웨스턴 선생님들이 가진 그 특유의 좀 에너지가 있어요. 학생의 참여를 좀 끌어내고, 좀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동적으로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들만의 좀 텐션이 있잖아요. 그쵸. 아이들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막 발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텐션들은 사실은 좀 웨스턴 선생님들이 좀 강한데 반면에 수학이나 좀 과학처럼 특히 뭐 심화 수학, 그다음에 과학도 뭐 물리, 생물, 화학 이렇게 나눠지면서 조금 심화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요거는 웨스턴 선생님들보다는 아시아권 선생님들이 좀 더 잘 가르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권 선생님들은 입시를 좀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업 성취도를 좀 끌어올리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 비율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아이 성향이나 과목 좀 특성을 보시고 현지 교사와 서구권 선생님들이 구성이 좀 잘 되어져 있는 학교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고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네. 학생 구성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학교마다 좀 국적 비율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네, 맞아요. 현지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국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도 있고 또 여러 나라 학생들 비교적 좀 고르게 섞여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비가 높은 학교들이 좀 국적 비율을 조금 조절을 하기는 합니다.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가끔 좀 국적이 좀 다양할수록 무조건 좋은 학교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레이시아 자체가 좀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국제학교들도 기본적으로 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20개국이냐 뭐 30개국이냐 맞아요. 뭐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특정 국적의 학생들이 지나치게 좀 몰려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잘 어울리는 게 사실 좀 중요하기는 하죠. 사실 한국 어머님들 조금 이제 웨스턴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좀 희망하시긴 하는데요. 워낙 좀 다국적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국적 비율은 크게 염두에 두진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학비가 좀 비싼 학교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이제 학제죠. 말레이시아는 워낙 뭐 다양한 학제 국제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학비를 내더라도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학교 공부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레이시아는 영국식, 뭐 미국식, 캐나다, 호주, 또 IB 등 여러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특히 말레이시아는 영국 학제 학교가 가장 많죠. 네. 그래서 영국 학제 학교에서는 좀 학비의 선택의 폭도 넓고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학교부터 좀 학비도 높은 학교 이렇게 좀 선택이 가능한데 반면에 좀 미국 학제나 캐나다 학제 또 호주 학제 등은 학교가 많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예산이더라도 아이의 성향이나 예산이나 등등을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시험 중심의 학제가 좀 많은 학생도 있고, 뭐 프로젝트나 수행평가 비중의 교육 방식이 좀 잘 맞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의 현재 학년, 만약에 좀 중학교 고학년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영국 학제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학생의 학년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어느 나라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에 따라서 학제 선택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학비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육과정을 좀 선택하느냐,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맞느냐는 한번 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학제별로 실제 공부 방식이나 학교 생활이 좀 궁금하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워낙 학생 인터뷰들도 워낙 많아가지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죠. 좀 대학 입결입니다. 비싼 학교를 보내면 대학도 더 좋은 데를 갈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입결 좋은 학교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질문들이 사실 좀 많긴 하는데, 요게 사실 한국처럼 답변을 딱 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뭐 학비가 높은 학교들 중에는 대학 진학 상담 시스템이 좀 잘 갖춰진 학교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대학 진학 카운슬러가 있기도 하고, 뭐 과목 선택이나 뭐 대학 탐색, 뭐 원서 지원까지 학생들을 좀 잘 관리하는 학교들이 있기도 한데, 그만큼 학비를 받았으니까 그럼요. 이 정도 서포트를 해주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학비가 높은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가정들은 처음부터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학비를 사실은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는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의 목표 대학 자체가 좀 그렇게 설정이 된 가정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좀 비싼 학교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뭐 옥스브리지 학교들이나 뭐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 학교들에 대한 진학 결과들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려놓기는 합니다. 반대로 중위권 국제학교의 학교들은 말레이시아나 호주 또 아시아권 대학들 입학 결과들을 그렇죠. 좀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사실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 부장님도 저도 사실 이제 대학을 보내봐서 알지만 그 국제학교의 화려한 그 대학 입결이 우리 아이 대학 입결이랑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리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국제학교의 대학 입결이 우리 아이의 대학 입결과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 학교가 좋은 환경을 뭐 진학 상담에 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대학 결과를 잘 만드는 거는 학생 본인이고 학생의 성적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 학생에 맞는 진학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학교가 대학을 대신 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는 좋은 환경이랑 기회를 좀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좀 활용하고 좀 결과로 만들어내는 건 학생 본인이에요. 그래서 저학년에서 국제학교 선택할 때는 뭐 학교 홈페이지에 나오는 대학 입결 이런 거를 뭐 최우선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맞아요. 뭐 상담하면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뭐 대학 입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맞아요. 계세요. 예, 네. 상당히 많습니다. 놀래요.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갈 때 정도가 되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맞아요.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이 워낙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셔야 되는 시대이긴 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뭐 계획한 대로 자식은 되지 않아요. 네, 만약에 저학년의 경우는 그런데 고학년의 경우는 또 어떨까요? 고학년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달라지기는 하죠. 뭐 아이의 성향뿐 아니라 뭐 향후에 대학 진학을 어느 국가로 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등은 미리 생각을 좀 해놔야 해서 그래도 이제 대학을 어디로 좀 보냈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서포트해 줄 것인지 등등은 좀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죠. 사실 결국 중요한 거는 뭐 화려한 입결의 학교를 찾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제와 그다음에 진학 경로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것인데요. 말레이시아가 워낙 또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만약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학년 위주로 국제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연간 학비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학비 외에 사실은 확인하셔야 될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별로 뭐 연간 수업료만 보고 예산을 잡으셨다가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잖아요. 보통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순수 학비에 대해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받으시는 인보이스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이제 부모님들께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렸던 학비와 직접 받으시는 학비가 달라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죠. 네네. 그래서 여기 좀 추가되는 비용들은 뭐 수업료 외에 입학 신청비, 뭐 등록비, 보증금 이거랑 뭐 교복 교재 아니면 뭐 밀플랜 같은 것도 있을 수 네네. 있고요. 뭐 스쿨버스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좀 발생을 하는데 요것도 꽤 비용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영어 서포트 비용이나 이제 시험 비용 등등이 좀 별도로 들어갈 거라 좀 예산을 잡으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 좀 여유를 두시고 그리고 학교를 선택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학비가 비싼 학교일수록 학교에서 가는 캠프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나올 맞아요.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디바이스를 또 구입하셔야 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돌발적인 비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학비 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셔서 예산을 한 20% 정도는 좀 더 잡아두시는 맞아요. 게 조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말레이시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졸업시, 만약에 장기간 유학의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전체 학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 번쯤은 계산해 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사실 정리해보면 국제학교 학비가 비싼 데는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비싼 만큼 시설 규모, 그 다음에 뭐 전문성,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비율, 학생 구성, 뭐 프로그램, 뭐 진학 지원,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라면 그동안 쌓여온 뭐 학교 시스템까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실제로 그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제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추가로 지불하는 사실은 학비잖아요. 이 가치를 우리 아이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의 성향은 좀 어떤지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학비가 2배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얻는 교육적 효과가 꼭 2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결국 비싼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 학교가 제공하는 가치를 좀 충분히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뭐 있겠고요. 나 학비만큼 우리 아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학비를 좀 올려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만약에 너무 어린 아이라던가 이제 정말 들어가서 공부만 해야 될 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뭐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과학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할 못하죠. 기회가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 또한 좀 고려를 하셔서 아이 연령에 맞는 좀 전략적으로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국제학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포커스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국제학교를 실제로 보냈던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좀 걱정하시고 또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지 저희가 좀 잘 상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